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인트로 영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제가 원점을 지난다는 게 바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현장이었어도 원점 지난다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영상들은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제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저만 특별해 갖고 뭔가를 더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점들을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 비난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만의 걸로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이걸 외운다, 제 방식을 외운다 이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에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했죠. 그걸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다리를 걷어찼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만의 사고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문제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거지 제 걸 외우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들만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고 수리논술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외우는 건 2등급까지는 외우는 걸로 할 수 있죠. 누구나. 진짜 아무나 2등급까지는 외우는 걸로 다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룰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면 y는 ax 플러스 b가 아마 제일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y는 ax 플러스 b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까지만 떠오르면은 기껏해야 3등급입니다. 왜냐? 다른 거는 안 봐도 뻔해요. 뭐 3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학원 가고 인강 듣고 그러면 좀 돈이 많이 아깝잖아요. 교과서만 외워도 3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3등급 받겠다고 학원 가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한번 1등급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직선이 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직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을 이은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이은 거. 이제 그런데 이 두 점을 이었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제 기울기라는 게 잡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 점을 주는 대신에 나머지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형.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y는 ax 플러스는 기본형이 아닌가? 네, 이건 기본형이 아니죠. 기본형은 y는 ax예요. 이제 플러스 b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실 텐데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일단 기본형이라는 건 이제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y는 ax에 대한 성질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플러스 b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b를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세로 그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y는 ax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y는 ax는 지금 그림에도 표시해 놨지만 1,a를 지납니다. 1,a.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만큼 갔을 때,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 a만큼 간다. 굉장히 기본적이죠?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밑에 길이가 1이 됐을 때 기울기가 된다는 점을 굉장히 놓칠 때가 많은데, 요거는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1이라는 기본 단위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밑변이 1인 경우 기울기가 a다, 이런 것처럼 어떤 단위를 1로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꼭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형에서 y-y1은 ax-x1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다.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다.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다.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괄호를 보고서 굉장히 짜증난다 하면서 바로 전개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개하지 말자고요. 왜 이걸 전개를 합니까? 문제에서 x1, y1을 지나고 a가 기울기라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굳이 이걸 전개를 하지 말자고요. EBS 해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 문제시 하고 있는 점들이, 문제 의도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는데 왜 굳이 그걸 전개를 해갖고 수식 전개를 하고 있느냐, 제가 가장 비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출제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줬다면,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그 써놓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불편하게 바꾸지 말자고요. 물론 이제 전개를 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닌데,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요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ax1 더하기 y1, 걔가 b가 되겠죠. 아까 플러스 b.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꼴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x1, y1을 지나는 걸 강조를 했는데 굳이 0,b를 지나는 걸로 바꾸지 말자고요. 문제에서 x는 제로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맞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문제에서 주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형, 나형,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쪽은 조금 이제 기하 벡터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과생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문과생들은 좀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y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쉬워요. 이게 뭔 의미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x에다가 뭐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런 직선이 있다 치면은 x에 4를 넣고 y에 0을 넣으면은 점을 지나죠. 그리고 x에 0을 넣고 y에 3을 넣은 그 점도 지나죠.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는 거예요. a, b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는 x축에서 어디서 만나고 y축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이거를 조금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걸 강조해주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 요런 꼴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얘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x 더하기 y는 1, 얘를 x축으로 a배, y축으로 b배 확대 축소한 경우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1차 변환 이야기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y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꼴,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게 될 텐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항상 중학교 때 보던 y는 ax 플러스 b꼴이 아니라 좀 독특한 형식으로 처음 보게 되는 걸 텐데,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y는 ax 더하기 b꼴로 고치고 싶죠. 근데 고쳤을 때 유리수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y는 3분의 4x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호가 뭐 마이너스도 섞여 있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 계산하라고 낸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벡터로 이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그림부터 간단하게 보고 지나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4x 더하기 3y는 12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직선은 4,3을 법선 벡터로 가지는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x, y 앞에 나와 있는 개수, 그러니까 요 개수가 법선 벡터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법선 벡터가 뭐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법선 벡터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의 수직인 방향, 그 방향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 법선 벡터가 되는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어떤 x의 자치가 점 a를 지나면서 법선 벡터 b의 수직이라고 해봅시다. 법선 벡터 h라고 해야겠죠. 여기선 제가 h라고 해놨네요. 이 수직이라고 하면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거든요, 벡터에서. 그래서 이제 h 내적 ab 벡터는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적하는 방법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뭐 z좌표가 있으면 z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d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e, f, g, h가 있으면은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애들을 더하면 돼요. 뭐 2차원이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3차원이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나중에 기하 벡터 공부할 때 재밌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죠. 굉장히 편리한 점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엔 이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 다시 언제 바뀔지 모르고요. 그거는 저도 모르지만 아마 지금 교육과정이 너무 토막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다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과생들은 또 기하 벡터 공부를 하잖아요. 또 내신으로라도.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를 알게 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수능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적분이랑 기하 벡터를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반쪽짜리가 아니죠. 4분의 1 토막밖에 안 되죠. 서로 연관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기울기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 4,3이 법선 벡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4,3이라고 하면 길이가 5짜리잖아요. 길이가 5짜리인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법선 벡터라고 해서 이제 길이가 1인 벡터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길이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 5분의 3.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4, 3이라는 그 개수가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이라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면 기하 벡터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4, 3이라는 게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4, 3만큼 움직이는 녀석들이다.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한번 원리는 모르더라도 외우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를 사실 응용을 하면은 평면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평면과 어떤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이 평면의 모든 직선들과 수직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직선과 비교를 하면 어려우니까 그게 또 동치인 게 두 직선과,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 어떤 한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하 벡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간 도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점 A를 지나면서 법선의 수직인 어떤 벡터의 수직인 녀석들, 그 모든 점 B들, 그 모든 B들은 평면을 가리키죠. 그래서 얘가 평면의 방정식을 가리킵니다. 단지 CZ가 하나 더 들어갔을 때. 아까 직선에서 다뤘던 거랑 방식이 똑같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HA를 이제 우리가 법선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단위 법선 벡터에다가 길이 L만큼 이동했다면 그게 이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 A를 x1, y1, z1이라고 했을 때 그 h는 어디겠느냐라는 거죠. 그 법선 벡터 A, B, C에다가 그 길이를 맞춰주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나눠줘가지고 단위 법선 벡터를 만들 거예요. 길이 1짜리 벡터로. 그 다음에 그 길이 L만큼, A와 H 사이의 거리 L만큼이 이제 점 AH를 이은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H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X1에다가 HA의 X좌표만큼 거리를 빼고 Y좌표에서도 Z좌표에서도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가 남고,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묶인 게 남죠. 이때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또 묶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남고, 얘를 나눠주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면은 Z좌표 얘기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지워주면은 얘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얘는 아마 사설 모의고사 아니면은 학교 내신,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문제에서는 요런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로 적어줄지 아니면 4x 더하기 3y는 12 이런 식으로 적어줬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역수를 취하면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 오른쪽에 4x 더하기 3y는 12 얘를 12로 나눠주면은 왼쪽 꼴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왼쪽으로 고를 거냐 오른쪽으로 고를 거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랑 교육청에서 이제 고3 교육청 문제들은 숫자 계산이 단순무식하게 지저분한 문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학교 내신이나 그런 거죠. 학교 내신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냥 애들을 변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변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숫자 지저분한 거 내고 그러는데 수능 문제는 그러니까 뭐 수능 문제는 특히 더 그렇고 절대 그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 지저분한 걸로 변별하지 마라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육청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와 이제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들 그리고 요즘엔 사설 문제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숫자 계산만 지저분한 문제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저는 이제 이정표로 삼느냐, 그러니까 숫자들이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저는 맞게 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보통 그렇게 풀면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숫자 계산이 지저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킬러 문제에 한정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킬러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숫자 계산이 지저분하다, 그건 제가 잘못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페이지 잘못 넘기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 x1, y1을 지나면서 a, b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어떤 점을 지나고 그거의 수직인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과 같은 방향인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얘도. 자, 한번 봅시다. 점 x1, y1을 지나면서 a, b 방향으로 직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1 더하기 at, y1 더하기 bt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기하 벡터를 이해했다, 어느 정도 대충 봤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문과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t는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a, b, a, b, a, b 이런 거 많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점들을 그냥 다 표현했다, 실수 t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직선식을 는 t에 대해서 고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분의 x-x1은 b분의 y-y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아까 전이랑 비슷한 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뭐 이런 거랑 결국에 이제 얘를 반대편으로 넘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a는 마이너스 b분의 y. 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의도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x좌표는 a, y좌표는 b 이런 거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방향 벡터가 a, b다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겠느냐,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순 바꿔가지고 조금 강조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그거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지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그 강조하는 표현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강조하는 표현을 알아보면 그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면은 이제 문제를 돌아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 풀었다는 얘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 강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또 확장하기도 좋은 게, 만약에 이제 이게 공간이라면은 Z좌표를 또 추가를 하면 돼요. Z좌표를 그냥 여기다가 Z1 더하기 CT 하고 Z1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그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올라가면서 이것저것 더 배우면은 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걸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건데, 아무튼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식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든 출제자든 만약에 이제 제가 문제를 낸다 치더라도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서 풀라 이런 문제를 내고 싶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이제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은 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식과 그림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수학 시험 문제는 절대 어렵게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확장이 되면 이런 13번 같은 문제에서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만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있죠. 그렇게 세우고 있으면 안 되는데 EBS 해설도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써서 풀었더라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예요. 로그 AB는 로그 CA분의 로그 C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A 위에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래 거는 로그 4분의 로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뭐죠? 2 로그 2죠.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으로 실수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로그 2, 4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567, 뭐 567,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567, 567 이런 식으로 줬더라도 얘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 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기본 개념 강의를 찍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식을 줬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생각할 땐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이게 결국에 문제에서 식을 줬을 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변형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줬으면 왜 그렇게 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를 교육과정 밖으로 벗어나서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준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평가원과 대학교 논술시험에서는 문제를 해설을 요즘엔 해설이 다 나와 있죠. 아니 뭐 평가원 문제는 해설이 없는데 대학교 논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해설지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평가원 시험이랑 논술 시험이랑 뭐 결국에 단순 무식하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뭐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럼 그 식을 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파악하면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히 이제 EBS나 다른 사설 참고서 같은 데에서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제가 해설이 개쓰레기다라고 매번 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의미들은 다 빠지고 y는 ax 플러스 b로만 한정해서 문제를 해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버리니까 문제에서 어떤 의도로 그 식을 적었는지를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식을 그렇게 변형을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쓴 이유가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저처럼 이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데 이제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해설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기계가 풀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사설 해설 같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해설이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낸 사람하고 푸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의 의도가 원래 뭐였을까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제가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사람이 시험 현장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닌데 왜 기계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왜 기계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게 이번 인트로 영상인 겁니다. 식을 전개해서 푸는 거는 중학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중학생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중학생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서라도 답을 내면은 걔는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고 재수생들이고 뭐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고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수리논술 맞아서 수리논술로 대학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그런 방식으로 수능 문제를 풀었다면 잘한 거지만 지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때보다는 잘해야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다뤄봤어요. 이게 y는 ax 플러스 b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 두 점을 이은 거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기본형이 무엇이었고 그거를 평행 이동한 게 y는 ax 플러스 b고, 그리고 x1, y1을 지난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을 지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의 표현, 그리고 혹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게 이제 나중에 공간에 대해서도 확장이 된다.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공간에 대해서도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분적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엔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뭐 내가 기하를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없는 건 아니죠. 기하라는 교과서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조금 충실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걸로 뭘 배웠느냐, 그리고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시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요구하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했어요, 자격증 뭐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땄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 갖고 있으면 아 그래도 그런 건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값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세상 사는데 모든 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지 점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엔 죽은 지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를 기하를 공부했지만 미적분할 때도 써먹겠죠, 저처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능에서는 시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시간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남들 두 문제 풀 시간, 세 문제 풀 시간에 나는 한 문제 풀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문제 다 풀어보니까 쉽죠. 그렇죠, 쉽죠. 근데 시간 안에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공부한다, 재수한다, 삼수한다, 내년에도 또 그럴 겁니다. 시간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게 연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억울해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억울해하면 안 되죠. 누군가는 내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에서 이거 기하 안 할 거니까 기하를 공부 안 했다. 그럼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비판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지금 교육과정은 이제 불과 8년 전에, 8, 9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반의 반도 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8년 전 때조차 이제 선진국의 교육과정에 비해서 가르치는 범위는 좁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라는 게 이제 나오기가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는 별로 없는데 공부해야 될 건 점점 킬러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막상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애들이 미분방정식, 선형대수 이런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수능 문제 풀 줄 아는 그런 애들만 대학에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교육과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좀 복합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제 AP와 같은 선의 수재가 금지되고 수포자 문제가 이제 선행학습을 규제한다고 해결된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군사정권에서 과외 금지했었죠. 그 전두환 때인가 막 과외 금지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건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죠. 왜 학생들이 수포자가 되는지.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이해를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는 것들은 다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접한 공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능력 있는 선생님들도 그게 이제 선행학습 뭐 문제 내지 마라 뭐 해라 하니까 그 역량을 통제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 주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무시하고 나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할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인트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인트로라서 조금 길어진 것도 있고, 다음부터는 조금 짧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